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본에서 뵙고 지금 한 달? 네. 한 달 정도. 3월 초에 일본 그때 우리 핀테크 위크 그래서 이제 또 말씀 잘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니까 아닙니다. 난 한국말 잘 모르겠는데 영어를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글로벌리 이렇게 활동하시는 것도 있고 이제 하시는 회사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는 이제 그 미술품 조각 투자를 하고 있는 주식회사 열매컴퍼니입니다.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1호로 그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했고요. 저희는 이제 주로 미술품을 가지고선 조각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열매컴퍼니라는 이름을 우리 김재국 대표님이신데. 네. 김재국 대표님이신 거예요? 열매컴퍼니가? 네. 왜 열매컴퍼니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 네. 일단 이제 처음에 이제 사실 저희가 그냥 뭐 우스갯소리로는 사랑의 열매 생각해서 그 작가들한테 이게 뭔가 후원자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네. 우리 여기다가 이렇게 뭐 사랑의 열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같은 거. 네. 그런 컨셉으로 이렇게 시작해서 미술품을 하시니까 미술품 즉 그 그림이라든지 뭐 그 미술 관련된 이런 것들을 예술품 같은 만드신 분들 같은 후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뭐 이렇게 시작을 하신 거네, 그죠? 네. 사회주격 비슷하게 시작했다가 사실 지금 영리 계열자 그래서 우리나라 1호 조각 투자. 우리 조각 투자 그럼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도 있는데 조각 투자 우선 간단하게 한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저희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미술품의 소유권을 민법상 공유물 형태로 해서 저희가 이제 소유권을 쪼개서 나눠 갖는 형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지금은 이제 제도권화돼서 저희 이제 미술품 하나를 이제 투자계약증권, 증권의 형태로 이제 소유할 수 있게 그렇게 공모증권 발행해서 이제 소유하실 수 있게 그렇게 좀 제도가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민법상에 아까 공유물이라고 하셨죠? 네. 그러니까 공유라는 건 이제 일개인 또는 이렇게 사유하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공동 소유죠. 공동 소유의 개념으로 이렇게 조각 투자를 은행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조각 투자라는 것 자체는 이제 뭐 말 그대로 영어로는 뭐 프랙셔널인가요? 프랙셔널 인베스트먼트인가요? 그러니까 조각 우리 시청자들도 생각하시기에 조각 투자하는데 조각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투자가 이렇게 뭐 이렇게 여러 한 물건이 100이라는 게 하나 있다 하면 이거 갖다 이렇게 조각을 뭐 4개, 10개 뭐 이렇게 더 짜고 쪼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론상으로 보면 디지털로 투자한다는 건 그냥 무한대로 쪼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요새 뭐 비트코인도 막 쪼개고 그렇게 하니까 주식 쪼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조각 투자라는 그런 개념을 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하나의 어떤 거, 뭐 지금 미술품이니까 미술품 하나, 뭐 그림이다. 그럼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 그거를 조각으로 해서 근데 이제 기존에 이제 어떤 그런 법적 체계가 없을 때는 공유물, 민법상의 공유물의 개념으로 이제, 이걸 투자하는 걸 갖다가 그 계약, 민법상의 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공동 소유, 공유 이렇게 하는 쪽으로, 연결해갖고, 뭐 이렇게 사고 팔고 이런 걸 하셨는데, 이제 그게 이제 금융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죠. 금융으로 들어와서, 지금, 투자계약증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조금 복잡해요. 시청자분. 근데 우리 증권이라는 형태를 할 때 보통 우리 6가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뭐 전통적인 여러분들 다 익숙한 뭐 주식 채권이라든지 이제 이런 정형화된 그런 증권 형태가 있고 또 뭐 파생 증권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증권 시장의 어떤 증권 상품의 발달 과정에 따라서 또는 뭐 그 필요 니즈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이제 투자계약증권이라는 것은 좀 사실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어떤 그런 물건들 어떤 그런 그 대상을 이렇게 그 증권의 형태로 이거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증권 그 대상을 기초자산이라고 하는데 그 기초자산에서 이제 증권 발행을 하고 이제 근데 이제 그 매매를 연결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미술품도 있고 지금 나온 게 조합적 나온 게 지금 이제 투자계약증권 형태로 지금 발행이 된 거는 미술품하고 한우가 있고요. 한우. 한우는 우리나라 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소 농가의 딴 나라 소는 안 되는 거고 우리나라 한우. 한우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투자계약증권의 형태가 아니라 이제 비금전 신탁수익증권으로 지금 발행이 되고 있는
그 자산이 이제 부동산하고 음원이 있습니다. 네. 비금전 네. 신탁수익증권. 신탁수익증권.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사실 법적 용어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야 그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비금전이니까 신탁이죠. 금전 신탁은 그러니까 금전 신탁이 있고 신탁도 하더라도 금전에 관련된 신탁이 있고 금전 아닌 신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비금전 신탁이다. 그러니까 좀 물건이란 얘기지.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돈이 아니고 또는 돈 관련된 화폐 등가물이라든지 뭐 금융상품이 아니라 이렇게 물건 지금 말씀하신 지금 나온 사례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부동산하고 또 지금 음원 아시죠? 우리 뭐 노래방 가서 뭐 넣고 하면은 노래 부를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그 법적 그 권리를 갖고 있는 이제 음의 기본적인 뭐랄까나 대상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지금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형태로 해갖고 지금 증권 형태로 발행됐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투자기업증권은 그런 형태. 그 두 가지가 증권이라는 그 6가지 형태 중에서 그 두 가지가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이렇게 조합투자 대상으로 해서 지금 발행이 됐는데 이전에 공유물 형태로 됐다가 지금 사실 이제 그게 일종의 법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 금융법상의 법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 그쵸. 일단은 네. 지금 네. 그렇게 파악을 하면서 기존의 법 체계 내에서 네. 네. 기존의 우리 자본시장법 체계 내에서 분류하고 있는 시청자분들 괜찮으시죠? 기존의 이제 자본시장법 체계 내에서 분류하고 있는 6가지 증권이 있는데 그 중에 좀 우리가 이때까지 익숙하지 않았던 게 사실 이제 그 두 가지 형태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투자계약증권은 정형화되지 않은 거라서 사실은 뭐 정형화되지 우리가 주식권처럼 다 사고 파는데 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다른 거였죠. 그래서 이때까지 많이 보지 않던 건데 이런 게 이제 지금 조합투자 그 하나의 그 형태로 갖고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비금전 신탁 수익주권이라는 형태로 해서 또 나오고 있는 게 있다. 근데 이제 이게 기존의 법상으로 돼 있어서 이거를 좀 새로운 법으로 해가지고 좀 이거 갖다 좀 하나의 산업으로 시장으로 잘 키워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들 생각을 해줘서 업계에서 또 그 금융당국에서 또 국회에서 새로운 법을 직접 포섭하려면 입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 있죠. 그래서 그게 만들어지면 이제 지금 이렇게 기존 법칙에 내에서 또 우리 금융당국 지금 우리 금융위원회죠. 금융위원회에서 그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갖다 만들어가지고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이렇게 지금 발행을 하도록 허용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법이 만들어지면 이제 뭐 좀 탄력을 붙어갖고 그렇죠. 이제 막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가이드를 통해서 지금 그 발행을 하고 계신 거고 우리 열매 컴퍼니가 또 1호 그죠? 그래서 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그 법이 지금 관련된 게 우리 STO라고 하잖아요. 네, STO. STO인데 사실 그 영문으로는 그 Security S, Security S 앞에 이니셜을 꽂자고 그다음에 T는 토큰 많이 아시죠? 그래서 이제 뭐 요즘 코인 뭐 이런 게 많이 하는데 그 Security 토큰, O는 오퍼링이에요. 오퍼링은 사실 이제 모집 뭐 이런 뜻인데 우리가 뭐 증권 같으면은 공모, 사모 뭐 이렇게 해서 우리 IPO 그러면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상장해가지고 그 공모하는 걸 말하는데 이제 그런 의미의 오퍼링이에요. 그래서 ST 토큰 증권 또는 증권 토큰을 발행을 해서 자본 모집하는 그런 그 토큰 증권 우리나라에서 이제 토큰 증권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입법하겠다. 이 입법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데요. 좀 마음이 좀 답답하신 것도 있으시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이제 그 투자계약증권이 아무래도 STO가 완전히 법제화가 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조각투자가 발전하고 있는 그 한 과도기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투자계약증권 자체가 아무래도 그 유통이 안 되는 증권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네, 근데 이제 그걸 또, 거래소에서는 신종증권 거래소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펀드 형태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STO가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 STO는 아무래도 이제 토큰 증권은 유통을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황금성을 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유동성을 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크니까, 저희는 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벌써,
나온 지 벌써 몇 년째 지금 계류 중이잖아요. 네. 우리 금융당도 뭐 좀 서두르고 이렇게 하려고 사실 저 칼자루 준 데는 어디에 국회잖아요, 지금. 그쵸. 국회에서 네. 입법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국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산업이고 경제고 다 이런 거잖아요. 또 이제 이렇게 신산업 만들어서 뭐 새로 고용 창출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인데 이게 이제 국회에서 법을 빨리빨리 안 해주시면 신산업이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신산업은 다 새로운 제도와 그 뭐랄까나 그 프레임이 필요하거든요. 그 법적 장치가 필요한데 좀 빨리 뭐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21대에서 못했고 22대에서 좀 하려다 또 계엄 때문에 지금 또 계획되고 있는데 공감은 다 하세요. 빨리 하겠다는 거 갖다가 사실 여야 저도 뭐 사회를 봤었지만 지난 국회이기 때문에 다 공감은 다 하고 계신데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좀 다른 각도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각 투자 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투자 계약 증거 같은 경우 사실은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렸지만 정형화된 게 아니니까 왜 정형한 거면 정형화돼 있으면 같은 거를 계속 찍어서 그 같은 거를 계속 거래할 수가 있는데 네. 조금씩 근데 뭐 열매에서 나온 거 하더라도 미소품이라도 이게 비정형일 수도 ABC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다 유통할 때마다 다 다른 거지.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게 유통시장 체계가 좀 달라야 되는 그런 게 이제 애로사항이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발행시장이 발행만 돼갖고는 안 되거든요. 시장이라고 그러죠. 어떤 주식회사가 비상장에 있다가 상장을 했어요. 잘 커가지고. 상장을 했는데 상장했다는 것은 그냥 발행할 때 예컨대 자금을 조달하는데 그 유통시장이 마련이 안 돼 있다면 발행해갖고 누가 이제 샀어요. 근데 유통시장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이게 굉장히 좋아. 이를테면. 그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아마 이게 한 5년쯤 지나면은 땀을 날 것 같아. 속된 말로. 땀을 날 것 같은데, 그럼 연간 단위로만 계산해도 5년이면 땀을이면 한 20%씩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좋은데 갑자기, 뭐 집에 일이 생겨가지고, 뭐 아들, 딸 무슨 문제가 생겨서 장가 간대, 아들이. 갖고 급히 막 뭐 돈을 저기 했는데 돈이 없어, 지금 현금이. 그럼 시장으로, 이건 어떻게 해요? 아니, 뭔가 팔아야 되잖아. 그쵸? 그냥 아들 등살 때문에 살 수가 없잖아. 팔아야 되는데, 뭐 딸 없다. 팔아야 되는데 그밖에 없어. 그러면 굉장히 좋은지 알면서도 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유통시장이 없어. 내가 팔고 싶은데 그런 거 가서 야 이거 굉장히 좋은 건데 팔아.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칼자루 저쪽에 주고 있잖아. 그래? 돈 필요하냐? 굉장히 필요한. 좀 필요한 사람이 좀 할인을 심하게 해야지. 그쵸. 아니 이거 좀 5년 지나면 따블이야. 내가 볼 때 나도 그런 인정은 하는데 급하다며. 그러면 할인해. 얼마나요? 한 $40 할인해야지.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막으려. 그러면 이제 전부 다, 그런 일이 누구나 다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그냥 막 살 수 없잖아. 그러면 발행할 때 인수가 소화가 잘 안 되지. 투자가 잘 안 되잖아. 그래서 세컨더리 마켓 유통시장을 만들어서, 이게 좋은지는 알지만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도록 그렇죠. 이렇게 네. 해주고 투자에 참여해야 이게 유동성 가지면서 잘 거래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정형화된 것들은 그게 잘 되는데, 네. 비정형한 거는 할 때마다 이게 양이 작아. 그러니까 당연히 유동성이 적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말 들으면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지금 STO라는 법을 통해갖고, 네. STO라는 그 체계 내에서 다 똑같은 걸로 이제 발행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쵸. 법상으로는. 네. 그러니까 다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거고, 그 내용의 기초자산이 미술품 ABC가 다른 것은 애널리스트가 무슨 앞으로 이제 STO 애널리스트가 생긴다면 그 걔네들이 분석을 해서 이건 얼마짜리 해갖고 이렇게 하는 거 갖다 투자자 한 달씩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 네. 사실은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펀드로 해도 돼. 아니에요? 펀드로 지금 이제 펀드 형태이긴 한데요. 이게 지금 어쨌든 아니 적극적으로 그거 갖다가 네. 근데 증권당국, 우리 금융당에서 네. 인정을 해줘가지고 네. 근데 그냥 어떤 운용사가 네. ETF 형태로 갖다 이거 갖다가 하나 갖다가 뭐 펀드 갖다가 한 다음에 네, 거기서 네. 그냥 사는 거지. 네. 그리고 운용을 잘한다고 가정을 하면 네, 걔를 네. 믿고 투자자들은 그 ETF 사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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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사실 그렇게 하거든. 네. 그래서 네. 그 제가 볼 때는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도 그렇게 양방향으로 하는 것이 유동성을 부여하면서 굉장히 잘 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뭐 향후 입법할 때 그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뭐 시행령에다 뭘 하나 만들어낸다든지. 왜냐면 그런 좀 불만들이 있잖아요. 시장에서 걱정, 우려. 왜냐면 야, 다 비정형인데 맞습니다. 비정형인데 이거 갖다가 하나 똑같은 걸 이렇게 하면 뭔가 하여간 거기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선인데 이거는 예술이잖아. 지금 하시는 것도 예술법. 그러면 굉장히 사실은 다양한 그런 다름이 있는데 그 다양성을 하나에 그냥 둘이서 담으려니까 어떨 때는 막 잘리는 거야. 안 들어가? 좀 자르자. 팔다리 자르. 그러면 몸통밖에 안 나오면 이거 안 되는데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걸 운용사가 그런 걸 다 알아서 예컨대 감안해가지고 자기가 운용을 하고 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에 기초해갖고 사람들이 믿으면 사는 거고. 그죠?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건 그 정도 얘기하고 지금 STO 그 입법은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뭐 개를만 됐다. 그래도 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일단. 아니, 뭐 신문에 막 나잖아. 지금 뭐 될 거라고. 네, 그게 아무래도 이제. 대선 끝나면 바로 되는 것 중에 하나일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저는 아직은 약간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네, 왜냐면은. 빨리 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 네, 빨리 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부정적인 입장이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STO 자체가 민생 현안은 또 아니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제일 먼저 제가 왔을 때는 이제 새로운 정권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제일 먼저 아마 민생 현안부터 아마 처리를, 왜냐면 지금 너무 경기 안 좋고 하니까 민생 현안부터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는 되게 이렇게 막연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불안해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늦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일본이나 뭐 미국은 이미 너무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사실 국회에서 이게 뭐 민생 현안이 아니다라고 해서 자꾸 뒤로 미루게 되면은 사실 우리나라가 점점 이제 금융 강국에서 점점 멀어지는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럼 다른 나라들은 이미 지금 자산에 그 경기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자산에, 새로운 자산에 계속 유동성을 부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유동성을 부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STO인데 그거를 자꾸 뒤로 미룬다는 거는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자꾸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뒤처지게 되지 않을까, 다른 국가에 비해서. 좀 그런 걱정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여기 좀 분들 중에 또 국회에 계시거나 이런 분들이 좀 관계된 분이 봐야 되는데.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고. 혹시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친척 중에 있으면 좀 있는지 사실 이제 국회에서 이렇게 법을 통과할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기대도 갖고 있어요. 왜냐면 민생을 먼저 민생은 이제 막 가장 급한데, 아픈데, 근데 사실은 좀 길게 보면은 아픈 것도 아픈 거, 그거 좀 해야 되지만, 성장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지금 장기 성장률이 너무 낮아갖고,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관세를 막 좀 상호관세 떼고, 뭐 보편관세, 상호관세 난리 치고 있으니까, 지금 성장률이 우리나라가 원래 한국에서 예측한 금년도에 1.5인데, 지금 1% 뭐 이하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끔찍한 거예요. 사실은 성장을 하려면 그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갖고 있는 자산을 갖다 유동화시켜가지고 그걸 통해서 자금 조달도 하고 새로운 고용 창출도 하고 새로운 신사업도 만드는다든지 여러 가지 사실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신사업자는 전에 이제 중기부랑 일했기 때문에 창업에서 우리가 창직으로 가면 훨씬 더 활발할 수 있다. 왜냐면 개인들이 어떤 걸 갖고 있는 미술품이나 오늘 개인들 음악들은 그 사람들 개개인들이 사실 하나의 무형의 자산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게 되면 그게 다 새로운 산업, 창직 산업을 또 만들 수 있고 그게 또 창업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창업 승인을 되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좀 운영이 좀 기대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우선 급한 거 지금 아픈데 부채 들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는 이제 막 새로 저게 되면 성과를 또 보여줘야 되거든. 그렇죠, 국민들한테. 그렇죠. 그러면 뭐냐면 여야 간에 특별하게 컨플릭트가 없는 거. 그렇죠. 네. 여야 간에 뭐 의견차가 없는 거. 네. 이런 거는 빨리빨리 할 수 있잖아, 같이 할 때. 그렇죠. 맞습니다. 그냥 네. 빵빵빵 하면 되거든요. 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빵! 야, 건수는 올렸다. 근데 건수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지, 사실. 네.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대감도 갖고 있어요.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확실히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야가 어쨌든 충분히 동의를 했던 부분, 그리고 같이 이제 고민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교수님 말씀처럼 그 부분이 저도 좀,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뭐 장기적으로 지금 투자계약증권 발행은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STO가 좀 활발히 이루어져야지 저희도 좀 새로운 자산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쉬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일본이 디지털 쪽으로 되게 늦었다 그러는데 요새 되게 열심히 해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특히 이제 STO 쪽이 이 토크주권 쪽을 일본은 지금 뭐 굉장히 활발하죠. 네. 이미 뭐 부동산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회사채, 회사채, 그다음에 펀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토크나이제이션해서 뭐 따로 이제 그런 STO 거래소도 따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늦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조금 더 이제 하나 또 얘기를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미술품이다, 음원이다, 부동산이다, 송아지다, 이런 거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그죠? 그래서 그거를, 증권 형태로. 그쵸. 발행을 해서, 그 주체가 자금을 조달을 해서. 이를테면은 그거를 회사 형태를 갖고 운영할 수도 있고. 또는 그 비즈니스 모델 같은 계속 저기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금융의 역사를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아테네 때 이제 제가 좀 시청자 여러분 저 무슨 소리 하냐 뭐인데 그 어떤 학문하고 학문의 기초에서 기술이 발전을 해요. 그렇죠. 그 기술 발전을 해서 디바이스가 발전돼 어떤 도구들이 나와요. 그 도구들에 의해 가지고 제품이 나옵니다. 근데 그 제품이 이제 뭐 제조업 제품일 수도 있고 서비스 제품일 수도 있고 특히 서비스 제품 중에 또 금융 상품, 금융 제품이 하나지 금융 상품이 나올 수가 있는데 금융 서비스 이렇게 쭉 보면 아테네는 BC예요. 비포 크라이스트 기원전인데 그때 은행이 나옵니다. 테라페사에서 탁자 의자인데 그게 은행 하는 사람들이 앉아있던 자리라서 그때 은행의 기원이어서 그때 은행이 나오고 중세의 이제 교황 신권 정치가 마무리되고 이제 근세가 될 때 르네상스가 있잖아요. 그 인본주의 이렇게 하고 쭉 나오면서 그때 이탈리아 로마 교황이 살던데 근처에 아무 사람들이 많지 않았겠어요. 그쪽에서 채권이 나옵니다. 베네치아. 우리 지금 베니스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베니스일 거예요. 이탈리아 라틴어로는 베네치아고 아마도. 우리 베니스의 상인 섹스피어 고리대공업자 나오잖아. 샤일록. 맞습니다. 거기서 사실은 채권이 나옵니다. 그치? 진짜 고리대공업자 거기 하고 이제 샤일록 고리대공이 이자잖아. 높은 이자. 이 채권이 나와요. 연관 관계가 있지 않아요? 그때 이제 채권은 콘솔이라고 해서 이제 만기가 없는 영부채긴 한데 채권이 나오고 그리고 쫙 가다가 좀 근대 개념의 주식이 나오는데 그때 주식은 주식회사 제도가 나오면서 주식이 그 전에 이제 로마 시대 나왔던 주식 같은 건 주식회사 제도가 없던 거니까 그때 주식 형태인데 본격적인 주식을 할 수 없고